중국 관군제가 막이 올랐다. 행사 시작 1시간 만에 16조 원어치가 팔리며 신기록 경신 중인데 세계 최대 쇼핑 이벤트인 중국 관군제를 집중 분석한다. 네, 11월 11일 중국의 관군제 쇼핑데이가 시작된 지 1분 36초 만에 알리바바 그룹에게 거래액이 100억 위안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있었던 그 기록과 비교해 본다면은 당시에는 이 판매액을 달성하는데 2분 5초가 걸렸다고 해요. 그보다 더 빨리 달성한 이번 관군제 품은 앞으로 기대할 점 무엇이 있는지 이번 시간 용인대학교 중국학과 박승찬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관군제, 이제 11월 10일 쇼핑데이, 정말 중국 소비의 문이 열렸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관군제가 어떤 날인지부터 뭐 아시겠지만 저희 정리해 볼게요. 네, 요즘은 이제 관군제를 안 하고 이제 슈앙11이라고 그러죠. 슈앙11이라는 게 이제 중국어로 이제 쌍 11일. 그걸 중국 발음으로 이제 슈앙11이라고 그러는데, 관군제는 이제 93년도로 거슬러 갑니다. 이게 이제 남경 대학에서 이제 대학생, 그 당시 친구 이름이 이제 광군이라는 친구예요. 광군이라 원래 무슨 뜻이냐면 호라비, 그러니까 독신자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그 같은 캠퍼스 안에 있는 짝 없는 친구들 엮어주고 하는 것들 그렇게 이제 해가 유행해가지고 이게 좀 유명해져서 전국적 유명 행사를 탔죠. 다른 대학도 하게 됐고 그걸 이제 알리바바 마윤 회장이 본 거죠. 야, 이거 되겠다. 이것을 상업화시키자. 그래서 시작한 게 2009년도입니다. 2009년도에 관군제를 이제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제 정말 독신자를 위한 행사를 하자. 그래서 시작된 게 이제 이게 이제 더 커져가지고 정말 중국 전자상거래 비즈니스의 하나의 정말 하나의 핵심적인 전 세계적인 글로벌 이슈로서 좀 성장을 했죠.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그런 걸 넘어서 이제 소비에 억눌려 있던 그죠 못했던 중국인들이 막 욕구가 터져나는 이날만큼은 나를 그래서 이제 큰 인터넷 쇼핑 행사로 자리 잡게 됐다. 간단하게 그렇게 설명드리면 이해하기 쉬우실 겁니다. 정말 마케팅을 잘 기획해서 하나의 쇼핑 시즌으로 만들어냈는데 이제 2009년부터 시작했다고 했나요? 네, 2019년 이제 10년이 좀 넘어가고 있는데 11년째죠, 올해가. 이 11년차 관군제 올해 특징이 따로 있습니까? 저는 이제 올해 특징은 크게 두 개의 키워드로 정리하고 싶은데 첫 번째는 친환경. 대세에 맞게. 두 번째는 최첨단 기술력이 들어갔다라는 부분들. 이게 이제 이게 그냥 일반 축제라는 컨셉을 자꾸 이야기를 해요. 단순히 쇼핑이라는 이야기보다는 이게 동참을 하면 하나의 나기도 공헌을 하고 같이 한다는 그런 아젠다를 가지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걸 최소화하기 위한 부분들을 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기술력 부분들인데 정말 우리가 말한 이 AI부터 해서 이 빅데이터까지 모든 기술이 총동원 그다음에 드론까지 해서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들어간 정말 좀 과거와는 다른 하나의 그 관군제로 성장을 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어지고요. 이번에 좀 더 재밌는 것은 아시겠다시피 좀 중국은 정말 이 마약 빼고 다 판다라거든요. 관군제 때, 이 슈앙11 때. 정말 저는 예전에 살아있는 거북이도 한번 주문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게 하루 만에 오던데 정말 박스를 여니까 거북이가 움직이는데 올해는 특히 만채 칩도 지금 집이요? 네, 집요. 그러니까 만채를 지금 특가 판매를 한대요. 그게 이제 매물도 이제 일반 데가 이제 좀 인기 학군이 있는 지역이라든지 수도권, 그러니까 역세권 있는데 집도 팔고 여기 하고 작년에 1초 만에 55대 자동차도 팔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잠수함도 전투기도 지금 나올 정도로. 그렇죠. 그렇게 하고 또 하나가 이제 이게 엔터테인먼트를 가미한 하나의 정말 축제로 행사를 한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갈라쇼 할 때도 올해는 테일러 스위프트가 나왔는데 그전에 유명한 스포츠 스타들 다 나왔죠. 그래서 정말 함께 즐기는 한 5억 명 이상, 한 6억 명이 즐기는 행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비의 문화를 이제 엔터테인먼트까지 가미하면서 점점 그 형태를 다양화하고 있는 관군제인데 사실 좀 우려했던 게 미국과 중국이 계속해서 무역 분쟁을 일으키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중국인들의 소비 심리가 좀 많이 줄어들지 않았을까? 이번에 타격이 입지 않았을까 좀 걱정했는데 이 무역 분쟁은 딱히 영향 없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지금 미중 무역 협상이 좀 잘 되다가 또 지금 또 이상하게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르게 이야기하고 중국 상무부가 지금 각국 상품에 부과한 기존의 관세를 단계적으로 내리기로 합의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나 그런 적 없는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국면이다 보는데 이런 분위기에서 지금 이제 중국의 쇼핑 시즌이 다가온 건데 사실 중국은 이제 18년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소비 우리가 수출, 투자, 소비
쉽게 얘기를 했을 때 이 소비가 차지하고 있는 부분들이 한 경제 성장 GDP에서 한 60에서 70% 정도 됩니다. 그만큼 있기 때문에 사실 미중무역 전쟁 이야기하면서도 중국은 버티면 이긴다라는,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그걸 기다림의 성공왕이라고 그러냐. 그래 때려라. 네. 예, 일단은 우리는 수출 주도 국가에서 지금 앞으로 계속 이제 소비가 기도 크니까 그러니까 10석이 못 사는 나라가 아니라 정말 아까 6억 명 이상 이상이 소비를 하는 부분들을 가고 있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2013년 기준에도 중국이 지금 3차 서비스 산업이 제조업부터 넘어섰죠. 그리고 지금 뭐 올해 작년까지만 해도 지금 이제 한 52.2%가 이제 3차 서비스 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패턴 자체가 많이 바뀌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중국은 미중 무역 전쟁이 본격화되는 작년 그 이제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이 소비 진작 프로그램들을 계속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농촌 소비를 업그레이드 한다든가. 요번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중국에서 이 2, 3선 도시들, 그러니까 농촌에 이 모바일을 통한 주문이 엄청 많이 늘어나고 있었거든요. 그것도 봐야 될 것 같고, 자동차 소비 확대하겠다. 이런 여러 가지의 이 소비 진작 프로그램들을 작년 미중 무역쟁이 가장 지금 가장 심할 때 그때부터 지금 이야기를 했던 부분들. 그래서 이번에 아마 지금 이제 40조 우위 부분에서 한 40조를 넘은 것 같은데 이번 광군제는 미국한테 보여주는 하나 중요한 시그널. 사실 이번에 중국 경기가 좋을 것이냐 나쁠 것이냐 하는 시금석으로 봤거든요. 근데 보시다시피 지금 분위기가 되고 있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지만 한 40조 이상은 뭐 한 43조, 45조까지 보시는 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영향은 아직까지 없다라고 보여지는 것들이죠.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작년에는 광군제 35조 원가량이 팔렸는데 그때 매출액 예상액이었는데 올해는 40조 원으로 늘어났거든요.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라고 보시는지요? 지금 앞에서 앵커님 말씀을 하셨다시피 지금 기록을 계속 경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또 이게 이 금액이 큰 것들이 지금 나오잖아요. 지금 집도 나오고. 그러니까 충분히 되는 부분들이고 잠수함도 나오고. 부분이 있고 지금 뭐 글로벌 기업들 우리가 나이키나 아디다스, 뭐 P&G, 하물며 유니클로도 행사 시작하고 30분 이내로 다 지금 뭐 한 1억 위안, 그러니까 한 160억 원 그냥 가뿐히 돌파를 합니다. 하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 부분에서 있기 때문에 지금 작년 예를 든다면 지금 뭐 1등인 우리가 알리바바, 그 다음에 2위인 징동닷컴까지 두 회사만 하루에 판금을 합치면 한 62조 했습니다. 62조. 올해도 아마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우리가 자꾸 알리바바만 생각하는데 이 지금 우리가 말하는 광군제 슈앙시이는 알리바바만 하는 게 아니고 징동만 하는 게 아니고요. 좀 가장 핫한 핀도어도어라든가 여러 가지 있는 온라인 마켓플레이스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걸 합칠 경우는 규모가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알리바바가 35조에서 40조를 했다 안 했다 너무 그게 아니라 그 주변이니까 다 합치면 훨씬 더 큰 소비를 만들어내는 것들이 있죠. 근데 일단 잣대가 알리바바다 보니까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미국 뭐 CNBC도 한 43조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 45조 정도까지. 45조. 계속해서 기록을 경신하면서 그 파이는 더 커질 것이다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쇼핑 시즌을 우리 국내 업체들이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이때 우리도 돈을 벌어야죠. 그렇습니다. 국내 뷰티 업계는 중국 수요를 공략해서 열심히 마케팅을 펼치고 있는데 광군제 이제 해외 직구 순위로 봤을 때 국내 비중이 높은 편인가요? 선전하고 있습니까? 일단 그 수치를 보면요. 2016년도 광군제까지만 해도 우리가 3위 정도는 했어요. 그래도 그래도 일본, 미국, 한국 이까지 지금 오늘도 지금 그렇게 지금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는데 이 사드 영향을 뒤지고 2017년도는 5등으로 쭉 내려갔습니다. 그 당시요. 그래서 이제 호주하고 독일이 더 올라오고 그리고 5위로 빠졌다가 작년에 다시 3위로 탈환을 했죠. 그래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제 이번에 지금 우리가 지금 광군제 하면서 여러 가지 뭐 면세점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중국 소비 관련주들이 계속 뜨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화장품 같은 게 가장 기대되죠. 그래서 그러니까 요번 광군제는 아시다시피 이 사전 구매 예약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10% 금액만을 먼저 결제를 하고요. 오늘 당일날 90% 결제. 그러니까 그걸 봤을 때 이미 LG생활생건이나 뭐 안보리 같은 뭐 일반적인 화장품 같은 경우는 이미 벌써 지금 다 완판의 분위기가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하나는 이제 최근 3개월 동안 우리 중국 관광객들이 많이 왔잖아요. 최근에 지금 많이 늘었어요. 최근 3개월 거 보면 전년 대비 23%가 늘어났어요. 당연히 우리 중국 관련 소비주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또 도와줄 수 있던 게 이게 좀 그렇지만 우리가 4월 달에 홍콩 사태 터지고 그다음에 타이완 문제 터지다 보니까 중국 본토에서 타이완 부분들 중국 여행, 그러니까 중국 관광객들 자제라. 이러다 보니까 반대급부적으로 한국을 많이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장을 했다는 이야기고, 그래서 지금 분위기로서는 뭐 지난 8월만 해도 한 60만 명 이상이 지금 한국을 찾았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면세점 카지노 같은 경우도 지금 뭐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도 지금 올해 누적으로 해서 한 100만 명 정도 예상을 지금 한다고 그럽니다. 이렇게 관광객 수도 늘어나면서 함께 수혜를 받고 있는데, 광군제, 블랙 프라이데이 이렇게 해외에서 유명한 쇼핑 시즌이 생겨나면서 국내에서도 11월부터는 뭐 모든 백화점에서 세일을 내걸고, 그러니까 하나의 그냥 소비 시즌으로 트렌드를 만들어 가고 있어요. 이 광군제의 성장은 그 한 나라에만 국한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이번에도 한 78개국 나라에서 그다음에 20만 개 이상 브랜드가 참여했고 100만 개 이상의 지금 그 제품이 나왔다고 했는데요. 이게 지금 한국 우리 코세페 코리아 세일 페스트하고는 좀 비교가 안 되죠. 우리만의 스토리인 것 같고 그렇죠. 한 600개 정도 참여했는데, 아까 직구 말씀하신 직구만, 알리바바가 직구만 하는 이 플레이스가 지금 우리가 티몰 글로벌이라는 이 부분에서 한 78개 국가에 한 2만 2천 개 이상의 이제 브랜드가 있는데, 거기 우리 제품들이 많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게 정말 뭐 올해도 한 200개 나라,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참여한 플레이어들이고, 구매를 하는 나라 수를 따진다면 200개 나라에서 주문을 합니다. 한국도 많이 주문을 하죠. 그러니까 단순히 중국의 행사가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정말 글로벌한 쇼핑쇼 같다라는 것을 통계로 분명히 나타내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제 광군제가 가진 의미를 한번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간단하게 한 몇 가지를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 막대한 소비 구매력인 파워가 여전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번에도 한 6억 명 가까이가 지금 참여를 했는 걸로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중국만의 축제가 아니라 정말 이 미국 우리가 말하는 이 블랙 프라이데이에 맞서는 글로벌 축제로 성장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신유통 혁신이다는, 이번에 정말 최적화된 4차 산업혁명 기술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정말 뭐 10분 내로 배달도 오고 배송도 오고요. AI를 가지고 지금 알리바바가 5억 명의 고객 DB를 갖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 제품을 주문할 건지 알고 미리 대기하고 있다는 것들이죠.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미중 간의 무역 전쟁 이야기했다시피 미국에 블랙 프라이데이 있다면 중국에는 슈랑슈이 광운제가 있다라고 몰아가고요. 마지막은 이제 우리가 중국을 볼 때 중국 수출, 우리가 과거에 이제 80년대 수출 투자 주도로 성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국도 계속 그러니까 수출을 많이 해서 성장하다 보니까 계속 다른 나라에 의해서 계속 지금 얻어맞고 있는 부분들이죠. 그렇게 안 하겠다고 생각한 게 중국이 이 소비주도형 발전 모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은 지금 중산층, 미들 클래스를 가지고 성장하는 모델로 계속 갈 겁니다. 그래서 14억 명이 있지만 지금 참여한 게 한 5, 6명이라면 앞으로의 이 미들 클래스의 변화, 그게 우리 소비재 기업 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고, 또 중국 경제를 보는 전반적인 큰 프레임에서 이해하는 하나의 좀 도움이 되는 내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광군제 의미까지 들어봤습니다.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 그리고 크리스마스 시즌까지 엮여 있어요. 국내 유통주, 소비주들의 흐름 어떨지도 한번 체크해 보세요. 지금까지 박승찬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